대청소를 시작했다는 한 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쓸고 닦고 청소하기 바쁜데요. 주부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주방이죠. 아니 주방이 어떻길래요? 어머 웬일이니. 국물이 흘러넘쳐 눌러붙어 버린 기름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끼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좀 난감할 때가 많기는 해요. 키친타올로 닦고 또 닦고 계속 닦아봐도 소용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닦이는 것 같아도 기름때는 꼼짝도 안 하는데요. 이거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걸로 이걸 닦는다고요? 네네. 아, 정말요? 뭔데? 아, 이건 집에서 쓰던 치약? 치약 하나면 주부들의 영원한 숙적인 가스레인지의 기름때를 퇴치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 직접 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죠? 치약을 가스레인지에 짜고 치카치카 양치질 하듯이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고요? 닦인다 진짜. 한눈에 봐도 너무 잘 닦이는데요? 몇 번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금세 깔끔해졌습니다. 피디님 진짜 정말 잘 닦여요. 그쵸? 제 예. 말이 맞잖아요. 와, 근데 진짜 닦이는 것도 닦이는 건데 치약에 향긋한 냄새가 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향기뿐인가요? 새 거라고 해도 믿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치약 하나로 가능한 거죠? 이제 연말해가지고 뭐 눌러붙어 있는 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정제에 의해서 녹여내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착용되기 때문에 치약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빛을 발하는 치약. 정말 만능이네요.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간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감사의 뜻으로 맛있는 삼겹살 대접해 드릴게요. 삼겹살이요?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네. 삼겹살 앞에서 다이어트는 사치예요.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맛있는 삼겹살. 그런데 삼겹살이 익을수록 같이 익어가는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이 기름입니다. 기름 때문에 까맣게 타버린 프라이팬. 이럴 땐 커피 전문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하나면 된다는데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커피 찌꺼기를 솔솔솔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커피 찌꺼기에 있는 지방 성분이 기름기를 녹여 흡수하기 때문에 주방 세제 못지않은 효과를 냅니다. 그야말로 천연 세제인 거죠. 어때요? 기름기 먹은 커피 찌꺼기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닦기만 하면 끝! 기름기도 잡고 냄새까지 잡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커피 찌꺼기 진짜 효과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름때의 끝판왕! 가스레인지 후드가 남았는데요. 아니 이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닦으셨죠? 한두 번 닦고. 요리할 때마다 쌓이고 쌓인 기름때. 흐르는 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워질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요. 사실 가스레인지 후드를 자주 청소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후드의 기름때를 방치할수록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기름때와 먼지가 가스레인지 열에 녹아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가스레인지 후드 관리. 쉽고 간단한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집에 먹고 남은 밀가루. 바로 그 밀가루를 빈틈없이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뿌려주시고요. 행주를 뜨거운 물에 적셔서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덮어주고요. 딱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자자, 과연 30분 만에 30년 묵은 기름때가 지워질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 행주로 닦아보는데요. 기름때가 벗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기분 탓은 아니겠죠? 행주를 보니 지워진 기름때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제 흐르는 물에 밀가루를 씻어버리면 짜잔! 아니 이게 아까 그 가스레인지 후드 맞나요? 밀가루 하나 뿌렸을 뿐인데 신기하네요. 밀가루 안에는 지방 성분도 한 1.5%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 지방과 기름은 굉장히 잘 섞이기 때문에 그런 밀가루 안에는 지방 성분을 이용해서도 쉽게 그런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방에 묵은 기름때 이제 안녕.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한가득 보이는 옷들 사이에서 분주한 주부. 바로 여름 옷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평소에 그냥 사계절 옷을 다 꺼내놓고 이렇게 놓고 지내요. 혹시 보관할 좋은 팁 같은 거 있나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리수납 전문가 전인숙 씨. 그런데 다짜고짜 들고 들어온 건 상자와 바구니? 이건 왜요? 바구니에 보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구니만 바뀌면 되니까 사실 옷을 정리하는 게 두렵지 않죠. 이렇게 곱게 접은 옷을 세워서 바구니에 쏙 넣어주기만 하면 옷들이 한눈에 보여 찾아 입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를 차곡차곡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면 되는데요. 어때요? 보기만 해도 깔끔하죠? 특히 여름 옷은 빛에 노출되면 쉽게 변색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옷이 누래지기 전에 상자에 보관해서 변색을 막는 건 어떨까요? 단 한 번 입은 옷이라도 세탁해서 보관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보관할 경우 세탁법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여름 옷을 보관할 때는 1년 뒤에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가 약간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루 세제보다는 보관하는 옷은 액체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옷에 남은 세제 찌꺼기는 곰팡이와 만나면 피부염까지 유발한다고 하니 조심하는 게 좋겠죠. 까다롭기만 할 것 같은 옷 보관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첫 번째 기사는 절도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CCTV에 찍힌 한 영상. 2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을 유유자적 걷는 모습입니다. 곧바로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남성. 수상한 띠뛰기 후 충격적이게도 벽 속으로 빨려들듯 사라져버리는데요. 이 남성의 정체 무엇일까요? 바로 저층 아파트만을 골라턴 도둑이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저 창문으로 어떤 남자분이 내려가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잠깐 외출로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기 직전 간발의 차로 베란다를 통해 도망가버린 도둑. 그때 제가 세탁기도 돌려놨었고 그 뒤쪽 베란다 문도 환기시킨다고 조금씩 열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 40분 만에 집에 들어왔을 때 도둑이 이미 들어와서 나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귀금속, 현금 등을 포함해 총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간큰 도둑. 창문이 열려있는 저층 아파트를 표적으로 삼고 사람이 비어있는 틈을 타 잠입한 것인데요. 현관문에 잠금 장치까지 손댔다고 합니다. 도어락이 소리도 안 나고 불도 안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건전지 하나가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잠금 장치에 건전지를 뺀 도둑. 좀 더 마음 편히 절도하기 위한 수법이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출입문인 도어락 자동 잠금 장치에 있는 건전지를 빼서 침입한 범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피해자가 올 것에 대비해서 피해자가 범행 시간을 벌어두기 위해서 건전지를 빼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경계가 뜸한 낮 시간대. 특히 잠깐의 외출로 문단속이 허술한 곳이 무단 침입 및 절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이더라도 출입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잠시 집을 비우더라도 귀금속 등은 꼭 챙겨서 외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뉴스 기사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도어락에 자물쇠 채우고 다녀야겠어요. 절도 계획할 시간에 미래 설계를 해야지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두 번째 기사는 영화 속 배경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봉 후 500만의 관객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청년경찰. 이 영화는 2명의 경찰 대학생이 우연히 눈앞에서 목격한 납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영화의 주요 촬영지였던 서울의 한 동네 주민들이 영화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의 배경이 된 해당 동네를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영화 보면 다 그런 거 나오죠. 무슨 뭐 장기 면회 뭐 이런 거 그렇더라고. 저희가 외곽에서 택시를 타고 이러면 창피해. 사람들이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 산단 말이야. 자꾸 그렇게 때려주면 깎아내려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들도 깎아서 내려가잖아요. 해당 영화 속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납치, 폭행, 살인 등을 일삼는 우범 지역처럼 표현돼 불만이란 겁니다. 문제는 지명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것인데요. 이 마을은 실제 서울에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로 유명한데요. 혹시 실제 사건을 모티브한 걸까? 영화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그대로 모티브로 가져와서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 즉, 수만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이 동네를 조선족이 많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조선족 범죄의 온상지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가게를 찾는 손님이 끊길 지경이라고 걱정하는 주민들.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동네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동네. 이것도 우범 지역으로 그려진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 개봉한 영화 황해에서 조선족인 주인공이 아내를 찾기 위해 들린 동네인데요. 실제 지역 이름이 거론된 건 물론 조선족으로 인한 험악한 분위기로 표현됐던 겁니다. 영화 개봉 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범 지역 이미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들. 범죄 영화의 배경으로 나왔던 그 장소가 똑같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저녁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거리는 굉장히 한산합니다. 게다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옆의 상가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죄 동네란 인식 때문에 상가를 찾는 방문객이 줄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KBS에서 왔는데요, 어머니. 라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 교포가 많으니까 안 좋은 인식이 돼 있지. 그래서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출에 영향이 크셨어요. 처음에는 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안 좋게 인식이 되니까는 안 오지. 그저 그 도끼 들고 막 그런 영화만 조금 낙후된 그런 것만 찍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야 어떻게 응? 범죄 소홀이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응? 싸움 맨날 하고 막 그런 식으로만 되니까 억울하지. 영화에서 실존하는 지역을 마치 범죄의 온상지처럼 표현하는 상황.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그 지역을 배경으로 찍힌 영화가 폭력적이거나 성폭행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뭐 폭력 집단이나 아니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찍게 되면 그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름을 실제 존재하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즉 무슨 건물 하나만 보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인식할 수 있을 그런 장소를 가능한 한 찾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영화는 1000만, 주민 걱정은 이만저만, 영화와 현실 구분 못한 당신은 관람 자격 미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리얼 형사 스토리. 널 체포한다. 김주철의 탐문 수사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유흥가, 한 커플이 다정하게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걸어봐. 정신 좀 차려. 미래야, 오빠가 이따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아. 응? 다 왔어. 조금만 힘내자. 미래가 술에 취한 지훈을 부축해온 곳은 한 모텔이었는데요. 그들의 술자리는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모텔 카운터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여기 505인데요. 119 좀 빨리. 119 신고가 돼가지고 119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 현장 갔을 때는 이미 여성분은 병원에 입원한 호송이 된 상태고 남자는 이제 사망한 채
누워있던 상황이었어요. 순식간에 사건 현장이 되어버린 이곳. 과연 505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박 형사는 시신을 확인했는데요. 그의 목에는 뭔가에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흔적들이 가득했는데요. 가장 이상한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다른데? 사건 파악을 위해 미래를 만나러 온 박 형사.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술을 끼려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 보온병 안에 든 커피요? 네, 오빠가 매일 가지고 다녔거든요. 냄새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거 마시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커피를 마신 다음부터 기억이 없다. 미래의 이야기를 듣던 그는 의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위세척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위세척이요? 네, 소량이라 좀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독성분이 든 무언가를 좀 먹은 것 같습니다. 독이 든 성분이라면 어떤? 보통 농약이죠. 그러면은 그 박지현 씨 윤미래!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내 눈에 뜨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랬지. 왜 여기 있어 네가? 좀 긴장 좀 하시고요. 네가 왜 여기 갑자기 나타나 미래를 마구 때리는 의문의 여성.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시간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아빠 언제 보러 올 거야? 아유 진짜 이제 3개월째야. 아직 멀었어.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여성의 정체는 바로 죽은 지훈의 아내 지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야 여기. 누구? 나 대신 일할 동생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내 남편이자 앞으로 같이 일할 사장님. 여기는 내 대학 후배. 지영의 소개로 이루어진 세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그들의 기나긴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 씨 네. 힘들지? 아니, 괜찮아요. 쉬엄쉬엄 일해. 응? 네, 고맙습니다. 함께 일하게 된 미래와 지훈. 처음엔 어색했던 그들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1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내연 관계가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언제부턴가 지영이 지훈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나왔어. 왔어. 회식이 늦게 끝났네. 뭐 회식 뭐 다 그렇지 뭐. 피곤한데 나 먼저 씻을게. 허구 안 나가지고 맨날 넣고 아주. 그놈의 회식은 맨날 회식이야? 아니 이건 뭐야? 결국 다른 여자의 존재를 눈치챈 지영. 하지만 그 상대가 미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람이요? 아무래도 수상해. 어제는 글쎄 여자 립스틱까지 묻혀갖고 왔더라니까. 미래야, 어제 회식한 거 맞아? 맞아요. 근데 어제 립스틱 묻을 사항은 없었는데. 그래? 하여튼 어떤 년인지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두 사람 머리끄댕이 확 끄들려서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전. 그날은 지훈이 미래 집에서 외박한 날이었는데요. 예. 누구야? 그냥 아는 언니.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지? 글쎄, 누구지? 누구세요? 지훈을 깜짝 놀라게 한 손님은 바로 그의 아내 지영이었습니다. 여기가 회사야? 여기가 지금 회사야? 맨날 같이 누가 하는 거야? 이런 시끄러. 언니. 너 오늘 잘 만났어. 나와. 들켜버린 두 사람의 관계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영 언니가 좀 수상해요. 박지훈 씨 아내분이요? 사실은요, 저희가 술을 먹고 커피를 마셨잖아요. 미래는 왜 지영을 의심하는 걸까요?
사실 그날 이후 지우는 집에서 쫓겨났고 미래는 협박 문제를 시작으로 지영으로부터 온갖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게다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마셨다는 커피는 다시 집으로 들어간 지훈이 가지고 나온 커피였던 거죠. 다시 커피. 갔다 올게. 잘 다녀와요. 그렇다면 정말 지영이 커피에 약을 탄 걸까요? 다른 커피는 맛이 없다고 안 마셨어요. 그놈의 습관이 뭔지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챙겨줬어요. 근데 윤미래 씨 말에 의하면은 그 보온병에 커피를 마시고서 쓰러졌다 그러던데.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였을 거래요? 거기다 뭘 타서?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아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냥.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여기 집안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지영의 집에서 범행의 흔적을 찾아보는 박 형사. 그러나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세 사람의 주변에서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여기야. 도망갈게요. 잠시만요. 예, 박 형사입니다. 예,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윤미래 씨, 형사님. 당신을 박지훈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지훈의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는 미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박 형사는 음독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하는 중에도 사건 현장에서 남아있었던 수상한 흔적들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부검을 거부한 유족을 설득해 정확한 사인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훈 씨 혈액에서는 그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박지훈 씨는 왜 죽은 겁니까? 박지훈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입니다. 경부 압박이요? 박 형사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고 안녕하십니까. CCTV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사건 현장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남자하고 여자가 그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 30분쯤 후에 다시 모텔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 그날 밤 있었던 미래의 수상한 외출이 포착됐고 그녀의 행적을 쫓아간 곳에는 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누가 사가지고 갔죠? 네, 어느 여성분이 맥주랑 같이 사갔어요. 그곳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미래. 도대체 그녀는 왜 지훈을 죽인 걸까요? 망했어. 다 끝났다고. 이 기회에 언니하고 이혼해. 그리고 나하고 결혼해. 나하고 결혼하면 되잖아. 두 사람의 관계가 탄로난 후 미래는 지훈과의 결혼을 꿈꿨는데요. 지훈에게는 그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래야, 미안해. 오빠. 딸도 있고 이혼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그만하자. 그 사람하고 이 여자가 같이 살려고 해도 그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남자는 자꾸 그 자기 가정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니까 증오심이라든지 이게 이제 활동을 해서. 저녁에 다시 올 건데요. 미리 방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범행을 결심한 미래는 사건 당일 둘이 함께할 마지막 장소와 농약을 미리 준비했고 마지막이라는 핑계로 지훈을 불러냈습니다. 없네. 오빠, 내가 술 좀 더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이후 근처 가게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해 오빠, 나왔어. 다시 모텔방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든 지훈에게 범행을 실행한 후 용의선상에서 피하기 위해 지훈이 가지고 온 커피에 농약을 섞었던 겁니다. 다 오빠를 위해서야. 우리를 위해서라고. 모든 걸 지영이 떠안길 바랐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벌어졌다는 이번 사건. 하지만 살인은 사랑으로도 이해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외벽 곳곳에서 균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낡아 보이는 이 아파트는 무려 43년 전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곳은 외벽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균열이 생긴 흔적들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즉각 이주를 권하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건물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등급에서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상황. 안전을 위해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수는커녕 외벽과 바닥이 갈라진 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급이나 뭐지? 흉물이죠. 서울시는 이런 아파트가 얼마나 있겠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빗물뿐이 아니고 거기가 터지고 뭐 하수도 터지고 난리야. 내부 역시 균열을 임시 방편으로 보수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계단엔 철근이 드러나 있는 상황. 아파트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예요? 네, 여기 이쪽 보면은 크게 벌어져서 실리콘을 발라두고 거고 그래도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실리콘으로 급하게 수리를 했지만 비가 올 때면 어김없이 빗물이 샌다고 합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도 이런 식으로 새고 비가 조금 와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뚝뚝 떨어지는 정도. 좀 불편하고 조금 그런 게 있죠. 화장실 역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틈새가 갈라지고 깨져 몇 차례 보수도 무용지물인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1974년에 완공된 노후 아파트인데요. 곳곳에는 깨지거나 뒤틀린 채 방치된 창문이 보입니다. 심지어 외벽은 손만 닿아도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상황. 해당 아파트는 이렇게 쉽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 쓰레기들이 가득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집이 비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한쪽 벽면이 일부 무너져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야말로 안전과 치안 모두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해당 아파트. 이곳 역시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은 채 방치되어 왔다고 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아파트 내부. 오래전 이사를 간 것으로 보여지는 집안은 곰팡이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의 위생은 물론 치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는데요. 젊은 애들 와가지고 술 먹고 저녁에 주민들이 많이 하겠죠. 가끔은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순찰 좀 오냐고. 아파트 곳곳에서 발견되는 빈집들. 관리는 물론 범죄 위험성에 노출되어 경찰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기도 한다는데요. 관리 다 나갔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미세대도 산다고 사는 것도 반도 안 사는데. 내보내지를 말고 수리해 가면 살면서 재건축을 조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사람 먼저 내보냈으니까 빈집이 다 이제 흉물 실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와서 수리하고 살라니까 또 어마어마하죠. 이미 심각하게 노후가 진행된 해당 아파트들. 과연 주민들의 안전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 전문가를 통해 이 아파트들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전문가. 철근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 내구성을 저해시키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건물의 상태보다 앞으로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요. 이 건물도 계속적으로 건물이 방치되고 이렇게 유지 관리가 안 된다고 보면은 그 건물에 대한 이 D에서 이 등급에 대한 그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등급은 긴급한 대피에 대한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철거가 진행된 정릉의 최고령 아파트. 이처럼 최근 노후 아파트들의 철거와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역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는데요. 관할구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시공사 여기에서 이제 같이 조합에 참여해서 상시행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 연말 안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관리처분이 되고 그 후에 이제 2주 철거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시한폭탄 노후 아파트.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인 진행자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진행하며 누구나 쉽게 접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그런데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가학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일부 BJ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개인 방송 영상입니다. 두 명의 BJ가 서로 경쟁하듯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방송은 얼마나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느냐 게임을 하는 겁니다. 언뜻 재밌어 보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데요. 문제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말리기는커녕 호응을 하면서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더욱 자극적인 상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재생되는 상황. 되게 눈살이 많이 찌푸러지는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좀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진짜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성에게 갑자기 물을 뿌리는 방송을 하는 BJ가 있는가 하면 한 남성은 생방송을 가장해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노출시키고 어린아이에게 운전을 시키는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하는데요.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시청자의 시선을 많이 모을 수가 있고 시청자가 많아지면 이제 시청자들이 쏘는 유료 아이템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경쟁적으로 자극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자극적인 방송은 이른바 별풍선이라 불리는 유료 아이템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법규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심의해가지고 이거를 처벌을 해라라고 이제 권고 조치를 하면 원래는 즉시 처리하고 즉시 보고해야 돼요. 규정상. 근데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더욱 문제는 일부 BJ들의 문제적 행동을 방송을 시청한 초등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 게다가 방송의 재미를 위해 타인의 인권이나 초상권 등을 침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벌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넣어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10원어치 주게 가능해요? 10원이요? 네. 한 인터넷 방송에서는 심지어 시청자의 황당한 요구까지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시청자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놀잇감으로 삼았다랄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고 침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개인 방송 문화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의 한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외제 차량들. 이건 뒤에서 없는 것 같은데? 수입차들이 저 뒤로 또 이거 한 바퀴 돌아보시면 많아요. 이제 뭐 뚝방에 노인들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처지인데 이거 뭐 몇 억짜리가 뭐 차가 또 1억도 넘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주거시설인 영구 임대주택. 대체 이 외제차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해당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본인 명의의 차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가족명의 차들 그런 게 좀 있죠. 강제성은 필요하겠지만 요즘 입주자들한테 강제성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영구 임대주택. 입주 세대는 2,525만 원 이하의 차량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차량들의 문제는 없는 걸까요? 차주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여기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라 뭐 이건 장애인 차라 한 대는 괜찮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각종 편법을 이용 외제차를 이용하는 일부 임대주택 입주민들.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240만 원
달치 조금인데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게 들어가지고 쏘금 상해도 말을 못하지 우리 주민들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데 사냐 이거지. 응? 그리고 돈 있으면 돈 있고 그러면 나가야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하염없이 대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올해 7월 시행 중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어요. 새로운 자동차들은 이제 단지 관리소에 아예 수량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입주민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인의 명의로 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주에 대해서 그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하고요. 그 해당 세대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그 자산과 소득 등을 포괄적으로 같이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화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영구 임대 주택 제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사건과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움직이는 섬 때문에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는 제보. 하루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 있고 하루는 이쪽으로 가 있고 귀신이 그 칼로르시지. 한 자리에 고정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움직이니까. 저기 왜 움직이지? 거기 뭐 괴물 있나 뭐 이런 생각? 그 놀랬죠. 계세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 살아 움직이는 유령섬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현상. 살아 움직이는 유령섬의 실체를 나경원이 간다에서 파헤쳐봤습니다. 나경원이 간다. 직접 제보를 받고 제가 강원도 양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살아서 움직이는 섬이 있다. 선뜻 믿기가 어려운데 과연 그런 섬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이 있는 곳부터 찾아 나서야겠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그 움직이는 섬이 있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 있지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저쪽에 있는데 우리 맨날 보지 뭐. 맨날 봐요? 맨날 봐요. 바로 여기래 여기요.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마을 주민분들이 알려진 쪽으로 가보는데요. 와, 이게 다 갈대숲이네. 예? 우리가 찾던 섬은 보이지 않고 푸른 갈대숲만 무성히 우거져 있는 상황. 근처 박물관 관계자에게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저기 보이는 갈대섬 2개가 움직이는 겁니다. 2개요? 네네. 저 앞에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거요? 저기 정면으로 보이는. 지금 보이는 저 2개의 섬이 바로 움직이는 섬이라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뭐 갈대섬이 정말 잘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큰 갈대섬이 움직인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꽤 커 보이는 섬. 지름이 약 10m는 넘어 보이는데요. 지금 뭐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밤을 새더라도 저 갈대섬이 움직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제작진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제로 움직이는지 관찰하기로 했는데요. 혹시나 놓칠세라 다양한 각도에서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쏟아진 폭우, 낮부터 내린 비는 밤이 돼도 그칠 줄 몰랐는데요. 비 많이 오네. 현재 시간이 10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비 많이 와. 낮에는 꿈쩍도 않던 갈대섬. 과연 움직였을까요? 그런데 그때! 오! 움직였어요, 움직였어! 틀림없이 움직였어!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6시간 동안 촬영한 화면을 10,000배 빠르게 돌려봤는데요. 진짜 섬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현상.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이리저리 움직이는데요. 진짜 유령섬처럼 밤이 되니 끊임없이 움직이는 섬. 그렇다면 이 섬은 대체 왜,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허우명 교수님.
일단 갈대섬 주변부터 꼼꼼하게 둘러보는데요. 어제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이 섬이 움직여요. 이 섬의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원래부터 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갈대가 자라고 죽고 하면서 이게 하나의 그 부력 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비가 올 때 이 수위가 상승하면서 얘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식물 섬인 거예요. 국내 유일하지요. 움직이는 섬에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기 위해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고무보트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나 우거진 갈대숲 때문에 고무보트로는 진입이 어려운 상황. 자, 이 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나경원이 아니죠. 나경원이 간다는 들어갑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걸어서 섬까지 가보기로 했는데요. 생각보다 키가 큰 갈대. 마치 밀린 숲에 온 것 같은데요. 섬으로 가기 위한 길은 정말 험난하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겠죠. 움직이는 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직진. 앞만 보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아,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잖아. 오, 여기 또 물이 또 있어, 가운데. 뭐 가라앉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육지에 있는 느낌? 약간 그 개울물에 발 담그고 있는 느낌? 야, 이 나무가 말이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세요, 이 큰 나무가. 근데 이게 떠돌아다녀요. 참.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신기한데요. 와, 섬 안에 또 호수가 있어. 이거 봐, 이 섬 안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호수 건너편 큰 섬이 또 있었습니다. 과연 물속엔 뭐가 있을지 수중 카메라를 이용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나뭇가지와 물이 전부인 것 같은데요. 더 밑으로 보이는 갈대의 뿌리, 땅이 아닌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섬은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원래 호수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갈대. 퇴적층이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갈대만 남게 된 거라는데요. 이후 잔뿌리가 서로 엉켜 부력을 가진 식물 섬이 된 겁니다. 이 마디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이 마디를 이렇게 보면은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바로 저 공간이 갈대섬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발견한 또 한 가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바람이 불면 얘들이 물에 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저기 지금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또 식물들이 자라 있잖아요. 예. 쟤들이 하나의 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쟤들이 이 섬을 이렇게 밀려가게 하고 또 삼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에는 밤엔 또 이렇게 또 반대로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요. 마치 잃어버린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바람과 함께 신나게 움직이는 섬. 와,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진짜 움직여. 섬이 움직이네. 신기해요. 진짜 움직이는 섬이 있네.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미스터리한 유령섬의 비밀.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